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무로에서 사주를 요리처럼 자르고 써는 충무로에서 연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주 요리사입니다. 오늘은 도화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도화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홍염살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랑 그다음에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화살의 의미는 이 여자의 얼굴이 불그스레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좀 홍조를 띤 느낌? 그래서 홍기가 돌아 아름답게 보이는 살. 그리고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매력. 이게 인기살이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오화가 있는데 그 오화는 나를 드러내는 어떤 뭐 이렇게 나를 잘 그 사람들을 끄는 매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열이라는 게 화라는 게 순간적으로 확 퍼뜨리지만 빨리 식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사그라드는 오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선들이 먹는 신비한 과일 복숭아를 얘기하거든요. 이 복숭아라는 게 이제 그 엉덩이, 사람의 엉덩이를 좀 닮아가지고 좀 그 볼륨감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그렇게 되게 섹시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 그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복숭아 꽃의 향은 이 달달한 향이잖아요. 그래서 벌레가 잘 꼬인다. 이 도화살에는 이런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도화살에서 알아보면, 좌오묘유가 있잖아요. 생지라는 거는 인신사해, 왕지는 좌오묘유가 되죠. 장성살도 되고, 신살로는 그 장성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장군의 별, 뭐 어떤 의지가 강하다. 뭐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뭐 이런 걸 나타내고 그다음에 화계는 이제 진술충미를 화계라고 하죠. 그래서 생왕묘 묘는 이제 고지도 되고 묘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우묘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도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더 강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이거 보시면서 한번 알아보죠. 좌우묘유 자체는 서로 간에 이제 잘 융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수한 자기만의 계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그 봄이면 봄, 좌우묘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떤 국을 형성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삼합인데 해묘미는 봄을 형성하려고 하고 인호술은 여름, 사유축은 가을, 신자지는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봄에는 묘목이 순수한 이제 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화는 여름이고 유금은 이제 가을이고 겨울은 이제 자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게 진도화하고 가도화를 좀 많이 얘기하거든요. 진도화는 이제 가도화는 좌우묘유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가도화예요. 네. 근데 진도화는 어떻게 또 구분하냐 그러면은 해묘미는 이제 봄을 만들려고 하는 어떤 목표 지향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을 형성하는데 이 정계절의 그 도화를 가지고 있는 게 진도화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삼합은 이제 겨울, 자수를 가진 사람이 진도화를 가진 거고, 여름 인호술은 봄, 묘목을 가진 사람, 가을은 여름, 오화를 가진 사람, 신자지는 이제 유금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뜻을 좀 알아보면은, 이제 봄의 이제 순수한 이런 뜻은 창작도 되고, 묘목은 창작성이라든지 생기 발랄. 왜냐면 그 뚫고 올라온 힘이잖아요. 새싹 같은. 그래서 이제 그게 순수성이나 창작, 뭐 생기 발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화는 이제 열이잖아. 열성인데 이제 퍼트리는 성향, 그다음에 밝고 명랑하다. 근데 순간적인 인기를 끌긴 하는데 지속적인 힘을 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유금은 이제 이게 좀 열매잖아요. 순수한 열매의 결정체 보시면 되는데 이 도도하고 고급지다, 냉한 매력 이렇게 가지죠. 좀 쌀쌀하고 이런 차가운 매력 있잖아요. 도시 여자 같은 느낌. 그다음에 자수는 성적인 매력, 섹시한 어떤 느낌이라든지 알게 모르는 뭔가 육감적이고 이제 비밀이 조금 있고 성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좌우묘유 하나를 자기가 사주에 좌우묘유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도화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세 번째 이제 나체도화를 가지고 이제 나체도화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이 나체도화로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진도화랑 똑같은 의미거든요. 살펴보면은 근데 나체도화라는 거는 그 목욕지거든요. 목욕지라는 게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호기심을 가진 상태. 근데 이제 그 반복의 물상이고
이 또 도화라는 게 나체 도화 같은 경우는 또 벗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진 게 이제 저번에 일주론에서 얘기한 게 이제 제가 경호일주니까 경호일주가 나체 도화고, 그다음에 갑자, 그다음에 을사, 신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진짜 진도화는 그 도화를 가진 거라고 했잖아요. 이 경금은 사유축 운동을 하거든요. 사유축 운동의 전계절. 그러면 사오미거든요. 그 여름이잖아요. 여름에 도화. 그러면 오화. 이거 경호가 이제 목욕지가 되는 거죠. 갑자도 마찬가지예요. 갑은 이제 해묘미 운동을 하는데 해묘미의 전계절 자수가 그 목욕지가 되는 거죠. 을사하고 신해도 이제 목욕지긴 한데 이 도화보다는 이제 생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인신사의 생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 나체 도화는 이 내가 가진 그 목욕지 중에서 도화를 가진 이런 일주를 나체 도화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나체 도화는 두 가지죠. 그러니까 경호하고 갑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방 도화가 있는데 이 녹방 도화는 뭐냐 그러면 그 양일간에는 녹방 도화가 없고, 왜냐면은 갑묘가 올 수가 없잖아요. 또는 뭐 이제 뭐 갑묘가 올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경유 일주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양일간에는 녹방 도화가 없고, 녹방 도화는 이제 순수한 자기 기운인데 비견의 이제 비겁의 도화인 거죠. 이제 녹방 도화가.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은 을묘가 이제 을하고 묘인데 밑에 묘목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정묘, 도화잖아요. 딱 정묘. 은간의 도화, 정묘. 그 다음에 화토동법으로 기묘일주도 이제 녹방 도화인 거죠. 그 다음에 신유일주가 하지원 그분이 신유일주 같아요. 그 유금. 그러니까 보기와는 틀리게 그분은 신유일주 보면은 성격이 자체적으로 어떤 뭔가 비인살이라 그래서 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냉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생각보다. 하지원 분이. 네, 그 다음에 기호, 이제 은간에, 이제 이건 기호라는 일주는 없는데, 이제 월지라든지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엄청 강하거든요. 월령도화라 그래가지고, 월지에 가진 도화도 힘이 되게 세거든요. 도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좌우묘유를 가진 거 자체가 그냥 도화를 가지고 있다, 도화의 성향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인생을 살면서 세운이라든지 아니면 대운이라든지 그럴 때도 도화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있다고 해서도 그 성향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은 좌우묘유가 있으면 자유파도 되고 오묘파도 되고 좌우충도 되고 묘유충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항상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발현이 어떻게 될지는 좀 상황을 전체적으로 사주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네, 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네,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다른 걸 또 준비했거든요. 네, 여기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좀 더 알아봐야 될 게 이제 십성으로의 도화를 나타내는 게 있잖아요. 십성이라는 게 10가지. 이제 뭐 인성, 정인, 편인, 이제 비겁, 비견겁재, 식상, 식신상간, 재성, 정제, 편재, 관성, 정관, 편관 있잖아요. 요걸 도화로 좀 나타내고 제가 좀 정리를 해왔거든요. 인성도화라는 거는 이제 인성이 도장, 문서, 자격, 수용적인, 뭐 도장 찍을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문과 관련된 지적인 이 도화를 가지는 거고, 자기의 십성을 입혀보세요. 도화를 가진 게. 그 다음에 비겁도화는 비견겁재인데, 이제 이건 아까 전에 을묘 했죠. 을묘나 신유 뭐 이런 것처럼 비겁으로 돼 있는 그런 도화인데, 이 사람을 끄는 매력, 친근한 매력. 이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에서 엄청난 매력을 발휘하겠죠. 예, 저도 몇 명 알고 있는데 보면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리더십도 뛰어나고 의리도 중요시하고 뭐 그다음에 어떤 독특한 자기만의 가진 매력이 있어요. 네. 식상도화는 이제 이 식상이라는 게 자기 표현력이잖아요. 손과 발이고 말하는 행동 이런 거니까 손재주, 예술성, 미술, 체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화의 성격을 나타낸다. 그다음 재성도화는 이제 그 정제와 편제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보는 어떤 목표, 그다음 내가 일할 수 있는 공간, 판, 뭐 이런 뜻을 나타내는데 축척, 뭐 이런 나타내잖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재성도화는 재물에 관련해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남자는 재성이 여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성도화를 가진 남자분들은 여성을 주의해야 된다. 도화는 거의 다 비슷해요. 원래는 도화가 이제 문란하다, 또는 이제 남자와 여자 관계에서 어떤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피 대상이었는데 최근에는 도화라는 게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어떤 지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개성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과거와는 틀리게 현재는 좀 가지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남자는 여자를 주의해야 된다. 재성도화는. 네, 그리고 관성도화는 회사 내에 필요한 인물, 이제 회사 조직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진가를 좀 드러내는 스타일. 네, 제가 이제 경월주인데 오화가 이제 목욕지도 되고, 그러니까 또 진도화도 되고, 그 다음에 관성도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 내에서 제 맡은 바 역할을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도화의 뜻을 알아봤는데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뭐 여기 보면은 뭐 도화 종류가 많잖아요. 그것도 보시고 십성적으로도 그 도화를 한번 입혀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도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무로에서 사주 요리사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